따뜻해. 어디 가는데 차가 늦어? 아니 말고 이른 아침 부산의 신해운대역이에요. 오늘 갈 여행지는 산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운영하지 않는 날은 허탕을 할 수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차가 생기기 전에는 육지 속 섬이라고 할 정도로 오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125년 만에 열차역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관동 팔경의 명소로 멋진 절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때 무장공비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마음 졸이고 슬퍼했던 비극의 장소이기도 해요. ITX 마음열차는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하여 강릉까지 운행하는데요. 올해 1월 1일 개통되었답니다. 이 열차는 기존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열차인데요. 시속 180km로 매일 왕복 8회 운영됩니다. 예약하며 보니 좌석이 모두 정방향이에요. 하지만 내량밖에 되지 않아 예매율이 높은 편이에요. 가까운 일정은 매진이 많으니 꼭 일주일 전에 예매하시는 게 좋아요. KTX 이음까지 개통 예정이니 앞으로 더욱 기대가 돼요. 5시 50분 ITX 마음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냥 기차도 좋은데 새 기차는 더 좋네요. 짐 놓는 곳,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와 자리가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요. 기차 여행하면 간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운영 전입니다. 얼른 채워져서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챙긴 저를 칭찬했어요. 강릉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바다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D열을 예매해 봤는데요. 잠드는 바람에 바다 구경은 못했어요. 다음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다가 잘 보이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흥부역에 도착했습니다. 흥부역은 최근 생긴 작은 역사인데요. 역사를 나와 직진을 하면 4차선 대로변이 나와요. 건널목을 건널게요. 쭉 직진합니다. 길가에 노란 꽃들이 이쁘게 피어서 반겨주네요. 인도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갓길에 바짝 붙어서 걸어요. 이곳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버스를 타기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여행할 수 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버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표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 지도에서 목적지를 검색하세요. 여행 전이라면 출발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시면 돼요. 도착 정보를 누르면 버스별로 과거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곧 9시 38분 103번 버스가 있어요. 보기엔 허름해 보여도 버스 시간은 할이에요. 요금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내릴 곳은 덕구온천입니다. 저는 헷갈려서 덕구온천 스파월드까지 갔는데요. 다행히 회차 정류장이라 덕구온천에 내렸습니다. CU 있는 쪽으로요? CU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주차장 길을 따라가면 옆으로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요. 산속의 화장실은 푸세식이니 이곳을 꼭 이용하세요. 편의점 뒷길로 가면 돼요. 시작부터 산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빛바랜 안내도에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울진 응봉산입니다. 화산이 없어도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특히 누구나 무료로 온천을 즐길 수 있어요. 건강한 분이라면 왕복 2시간이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온천 원탕까지 가는 길에는 총 13개의 전세계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세계여행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리가 반겨주네요. 간단한 철골 구조인데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옆으로 계곡물이 낙하하는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숲길을 걸으니 상쾌하면서도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소나무가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죠? 이곳은 금강소나무 군락지인데요. 금강소나무는 붉은 껍질과 곱게 뻗은 나무 형태가 특징이에요. 이 파이프가 뜨거운 온천수를 옮기는 송수관이네요. 만져보니 미지근해요.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 2기세요. 계곡길이 무난하다고 해서 함께 올까 했는데 계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상시 잘 걸으시는 분께만 추천드려요. 서강대교에 도착했네요. 색깔도 주황이었으면 더 비슷해 보였을 것 같아요. 응봉산은 울진 쪽에서 보면 비상하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어 매응의 봉우리 봉자로 응봉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지 중에서도 오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1박 2일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지 트레킹 명소로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곳은 울진에서 경주까지 이르는 동해안 지진 트레일의 여러 명소 중에 한 곳이에요. 줄무늬 검정돌과 흰돌이 이루어내는 계곡의 절경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해요. 이 나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큰 돌들이 중간중간 많아 자칫 미끄러울 수 있으니 꼭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으세요. 울진 응봉산은 2022년 큰 산불이 났었는데 우리나라 최장기간의 산불이었다고 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산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산행로 옆으로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요. 다리마다 민원 긴급 전화가 특이하다 싶었는데 여기가 핸드폰이 안 터져요. 자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폭포 소리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용소폭포에 도착했어요. 용이 지나간 듯한 흔적이 암벽에 새겨져 있어 용소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돌다리도 너무 귀엽네요. 한참 올라오니 쉼터가 있어요. 저는 원탕에서 쉬기 위해 계속 걷습니다. 순간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새소리가 너무 특이하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왠지 기이한 소리 같아서 살짝 무서웠는데요. 계속 들어보니 새소리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곳은 연리지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아프시자
3년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무덤 옆에 심요살이를 하였는데 아들의 방 앞에 두 그루의 싹이 나더니 그것이 자라서 한 그루처럼 되었다고 해요.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라면 오히려 내 곁에 남아있기보다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남녀 사이나 부부의 돈독함을 비유한다는데 나무니까 그렇지 평생 이렇게 붙어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바위는 거북이 머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곳곳에 돌탑이 보이네요. 저도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게 해주시고 10만 유튜브 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실제 이루어지면 이곳은 소원 명소가 될 거예요. 효자샘에서 목을 한번 축이고 갈까요? 응봉산에는 효자들이 많았네요. 돌이라는 총각이 모친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꿈에 매봉신이 이곳을 알려주어 이 물을 마시고 어머니가 쾌유하셨다고 해요. 물맛이 정말 좋아요. 조금 더 오르면 큰 정자가 나와요.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정말 급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푸세식이거든요. 12교량 장제이교를 마지막으로 건너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멀리 온천수가 펑펑 솟아나고 있어요. 덕구 온천 원탕은 국내에 단 한 곳밖에 없는 42.4도씨의 자연 용출 온천수예요. 신경통, 근육통, 피부질환, 심지어 당뇨까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해. 물이 정말 따뜻해요. 일반적으로 온천은 화산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지하에 자연산 보일러가 있어요. 올라오면서 봤던 줄무늬 흰 돌이 땅속에서 스스로 열을 낸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열을 내도 물이 땅속에 다 퍼져버리면 이렇게 한 곳에서 솟아오르지 않을 텐데요. 그 암석이 빽빽하고 틈이 넓지 않아 높은 압력으로 물을 운반해준다고 하네요. 그 온도가 43도라고 하니 자연산 보일러라고 할 만하네요. 월요일, 금요일 주 2회는 청소로 물을 받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금요일에 왔으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앞의 바가지로 발을 씻고 들어가면 돼요. 옆으로는 수건이 걸려 있는데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고 다시 걸어두면 된다고 하네요. 낙석 사고가 많은 장소라 망을 이중으로 하였네요. 온천수가 나오는 입구는 물이 더 따뜻해요.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옆으로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여요. 와, 이곳에서 먹는 과자의 맛은 꿀맛입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발이 빨개졌어요. 조격을 한 후에는 꼭 차가운 계곡물에 다리를 식혀야 해요. 근육이 이완되어 발목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원해. 물속을 보니 다슬기가 빼곡해요. 다슬기는 일급수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정말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봉산 입구에서 바지에 붙여두었던 마이크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제발 찾을 수 있기를요. 한참을 땅만 보며 가던 순간 색깔이 오묘한 것이 보여요. 보라 금풍뎅이가 무언가 열심히 옮기고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은 사냥똥이라고 해요. 응봉산은 멸종위기종 1급 사냥의 주요 서식지예요. 보라 금풍뎅이가 똥을 골라서 신나게 가져가는 것을 보니
정말 귀여운데요. 마이크는 잃었지만 멸종위기종 1급 사냥의 똥을 옮기는 보라 금풍뎅이를 만나 즐거웠어요. 워터슬라이드도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 보이지만 덕구 계곡 전체가 수영 금지 지역이니 참고하세요. 산행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 26분 101번 버스를 탔습니다. 약 50분 정도 가는 길이 경치가 무척 좋아 기대가 됩니다. 시골 버스는 신속 정확하게 달립니다. 아침에 만났던 꽃들이 울진 곳곳에 피어있네요. 기사님 뒤쪽 방향에 앉아야 바다를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다리 건너서 성령까지 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려서 갈아탈까요? 울진군청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차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어디 가는데 차가 늦어? 아니 말고 2시차가 없어져가지고. 무시차가 왜 없어? 하나씩이 없어요. 무시차가? 여기서 12번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요. 도착 예정 시간이 32분 뒤네요. 잠깐 고민하다 택시 탔어요. 노음 교차로에 내려도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도 못 먹은 상태라 얼른 가서 밥 먹으려고요. 노음 교차로에서 성육을까지 30분 코스가 또 멋진 길인데요. 택시 안에서 입맛만 다졌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찜해두었던 식당에 도착했어요. 은어튀김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1인분이 메뉴에는 없는데 사장님이 반만 해주셨어요.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은어도 다슬기와 같이 1급수에서만 산다고 해요. 묵 비빔밥은 묵이 따뜻해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신나게 밥을 먹고 성류굴로 향했어요. 표를 살 때 기차 여행 코드 인증을 하면 입장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헬멧을 먼저 착용합니다. 아이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곡소리가 나는데요. 성류굴 안의 가장 큰 광장은 높이 40m로 아파트 10층 규모의 높이예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성류굴의 총 길이는 870m나 되는데 이 중 270m만이 공개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큰 호수가 3개나 있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여러 생물이 살고 있었는데 곤충과 거미가 많아요. 물고기도 있다는데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어요. 종류석은 석회동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석순과 석주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건 동굴산호예요. 실제 살아있는 산호가 아닌 산호 같은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석순을 부러뜨려 단면을 보면 나이테처럼 성장선이 보이는데요. 이곳으로 과거의 기후변화를 추적한다고 해요. 먹대비.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긴장이 되었는데요. 천정의 종류석들이 에어리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나가는 길의 가장 좁은 곳은 기어가야 했어요. 너무 무섭고 긴장이 돼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식당 사장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소화제를 주셨어요. 덕분에 조금 정신을 차렸답니다. 주말에는 사람 많아요? 주말에는 사람 많아요. 꼭 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왕피천 공원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케이블카는 해맞이 공원 정류장에서는 탈 수가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네. 지역 화폐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여기에 4,000원 넣어드렸고요. 네. 이건 울진 군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나 식당, 카페 같은 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왕피천 케이블카는 편도 약 700m로 10분 정도의 코스예요. 크리스탈 캐비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유리가 깨끗해서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왕피천 공원은 왕이 피신해온 곳이라 왕피천이라고 해요. 과거 원삼국 시대에 강원도 삼척 태백즈음에 있던 실직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곳으로 피신해 왔다는 유래도 있어요. 해맞이 공원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보았던 이 그네가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길을 헤매다 지도를 찬찬히 보니 케이블카 건물의 우측에 가는 길이 숨어 있네요. 하트가 줄줄이 걸려있는 계단을 따라 걸어갑니다. 드디어 망향정이 고고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망향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슬퍼한다는 망향지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자라고 해요. 쫑은 망향정의 그림을 보고 시를 남겼는데 이 바다가 술이라면 어찌 300잔만 마시겠는가 라고 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남기고 싶네요. 이 나이에 이곳에 와보니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더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망향정을 내려와 해맞이 광장 방향으로 바람소리 길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없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고요한 음악을 즐기며 천천히 내려가요. 이곳은 본래 인근 주민들에게 일출 명소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이후 나라에서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한 해의 마지막이자 시작의 날에는 울진 대종의 웅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옆으로 소망나무 전망탑을 올라봅니다. 날씨가 흐린 듯 구름이 많아져 차분한 기분으로 오늘의 여행을 정리해봅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가면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걸어보려고요. 길을 건너요. 왼쪽으로 쭉 길을 따라 걸어요. 덜 익은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는데 꽃봉오리네요. 쭉 내려가다 보니 카페가 보여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들어가 보았어요. 택시를 타고 울진역으로 갔어요. 중간에 열차가 고장이나 지체되었지만 신해운대역에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